자, 봅시다. 자, 이번에 이어서요. 보면은요. 아, 이거 지우고 시작할 거야. 자, 봅시다. 좀 오늘 삐리리 하다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를 배웠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배우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한대 곱하기 2는요 뭐가 될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한테 2배 해줬어요. 무한대예요. 자, 무한대로 가는 녀석한테 마이너스 2배를 했네요. 그럼 마이너스의 개념은 원래는 빼라 개념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보내라잖아요. 맞지? 2에서 마이너스 2를 만들어주면 원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를 원점을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방향으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무한대 곱하기 0은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중요한 겁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얘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n이에요. 맞죠? 그 다음 0으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n분의 1로 해봅시다. 자, 지금 얘를 따로따로 보면은 요 녀석은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맞죠? 1, 2, 3, 4, 5, 6 계속 커지니까요. 그 다음 n분의 1은 우리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자, 둘이 곱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그럼 리미트 극한으로 보낸다 해도 얘는 결과는 1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인데 1로 수렴하네? 그럼 얘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잘 봐, 이번에. n 곱하기 n제곱분의 1이래요. 맞죠? 얘도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고 얘도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곱해놨더니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됐죠? 그럼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는 얼마를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오? 또 다르네?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자,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곱하고 났더니 n이라는 수열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는 딱 이것만 보고 나서 바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지금 봐봐.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이었지. 식을 정리를 했지. 얘네들을. 하나의 식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식 하나로 정리를 하고 풀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게 어떻게 해라? 식을 정리하고 풀어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식을 정리하고 풀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다 메인 내용이에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맞죠?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요, 예를 들어서 다음 함수끼리 있으면 얘기가 쉬워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여기 잘 보세요. AN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 들어가는 꼴은 아니고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AN이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그냥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래요. 맞죠?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설명해 준 게 뭐였냐면 이 차수가 높은 다음 함수끼리는 얘가 아무리 개수가 크다라고 해도 거듭 제곱이 커지는 거, 세제곱이 무한대로 갔을 때 크기를 아무리 얘가 개수가 크더라도 그거보다 낮은 차수가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에 기반을 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게 돼요. 맞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언제나 이런 형태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함수끼리는 이렇게 풀려요. 근데 분수 형태가 돼 있거나 무리수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풀 수 있는 원칙이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변신을 시키던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으면 무한대분의 상수로 다시 한번 변신을 시키던지 아니면 운 좋게 변신을 시키고 나면 얘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지?
그럼 그 변신은 어떻게 시키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왜? 다항함수끼리는 얘는 쉽거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푸나요? 자, 가장 높은 차수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요, 무한대 곱하기 상수 형태로 변화를 시켜요. 자, 잘 봐. 얘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n을 세제곱으로 묶어줘 버리면요, 1-n제곱분의 3 플러스 n세제곱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극한을 처리를 해주면, 잘 봐요. 무한대가 되고요, 얘는 1로 수렴해요. 그런데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수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일 때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요 모양으로 바꿔줬더니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상수 형태가 됐으니까 결과물은 무한대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요. 이거는 예제 보면서 할게요. 자, 봅시다.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n이고요, 여기도 n인데요. 루트 안에 똑같이 n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운 좋게 맞을 때도 있어요. 맞니? 그런데 확연한 확실히 있냐 이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나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인 분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분모의 편례수를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의 편례수. 그래서 분수 형태로 변화를 시켜줘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편례수를 곱해주죠. 분모 분자의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분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혹은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2에서 n이 빠지는 형태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얘를 똑같은 거 곱해줬으니까 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야, 무한대로 가는 녀석한테 무한대를 더해줬어. 그럼 당연히 무한대겠지. 빠질 때만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온단 말이야.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무한대로 또 밀었는데 걔가 수렴을 하겠어?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겠어? 맞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니까 결과물은 0이 되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에요. 이게 이제 저거 뭐예요? 어느 거? 요거? 네. 얘가 무한대가 되고 얘는 극한을 보내면 빵빵이 되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무한대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지금 얘는 보면요. 얘도 어차피 n제곱이고 얘도 n이잖아요. 맞지? 그럼 루트로 생각하면 n제곱이니까 최고 차항이 똑같으니까 그냥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극한의 상태는 상태에 대한 추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이론에 기반하지 않으면 임의로 판단을 했을 때 그 무한대의 상황을 무한대의 상황에 대한 추정이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원칙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얘 또한 어떤 방식이에요? 편례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곱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하니까요.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분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네 둘은 지워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분의 n이 돼요.
두 번째 봤던 예제는 바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줬더니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바로 갔어요. 맞죠? 자, 그런데 얘는 편례수를 곱해서 분모분자를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변화가 됐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원칙이었다고. 맞지?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면 얘는 루트 n제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n이고요. 얘도 n이고요. 얘도 n인데 그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헛가리니까 이렇게 가리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인데 얘는 n으로 나누면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분의 n 플러스 n이 되겠죠? n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는 n으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럼 리미트 안쪽도 약분을 해주면 루트 1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암산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단계로 바로 오겠죠. 자, 극한 보내면 얘가 빵입니다. 1, 1, 2.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나와요. 예상도 못했어요. 왠지 얘는 똑같으니까 0이 될 것 같았는데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 이게 예측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죠. 왜? 눈에 안 보이는 상태의 추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것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엇이 된다? 0. 무한대 곱하기 2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 하지만 무한대 곱하기 0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